자, 그 다음은 파도충입니다. 파도충 같은 경우도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라고인데요. 네. 보시죠. 가자! 수많은 분들이 따라갑니다. 네네. 저희는 이 따라가는 분들을 파도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유형.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자존감이,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역량은 있으신데, 역량에 비해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안정충이랑 비슷하신 분들, 네네. 결이 비슷해요.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도, 나도 취업은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취업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뭐 비트코인 시장이나 그렇죠, 주식 시장에도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네. 대한민국의 유형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귀얇은 분들. 대한민국에 뭐 빠질 수 없는. 네. 이분들이 많이 하는 건 그거예요. 누구 친구가 어디 회사 갔다. 그 회사 좋다더라 하면, 진짜? 거기 좋아? 할만해? 나도 써볼까? 그치. 이 얘기 엄청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분들이 의외로 능력이 좋아요. 친구가 어디 갔다 그러면 거기 잘 들어가요. 친구가 예를 들어 강남에 아파트에 사면 네. 자기도 강남 아파트 살 능력이 네, 되는 거야. 그게 돼요. 네. 돈이 되는 거야. 친구가 삼성을 갔어. 얘가 갔어? 나도 갈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이에요. 네, 원래 쓸 생각 하나도 없다가 누가 갔다 그러면 야, 내가 걔보다 못난 게 뭐야? 나도 쓸게. 약간 주관이 부족하죠. 그렇죠. 네.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잘 쓰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주관이 있으면 안정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관이 없으면 파도충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안정충이 아까 뭐였죠? 안정충이 이제 약간 빨리 취업을 네, 하면 빨리 취업하자. 자기 역량에 비해서 낮은 기업을 가시는 분들이고, 파도충들은 아예 못 고르고 있다가 누가 야 거기 좋대 라고 하면 가시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교수 추천으로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누구야 어디 좋은 회사 있는데 한번 가볼래? 거기 좋다더라 하면은 이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내 교수님 가겠습니다로 가서 뭐 몇 년 구르다가 나오시긴 하는데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한 친구, 교수님, 뭐 이런 주위 지인들이 추천한 기업을 많이 가는 편이고요. 주변도 조심해라. 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네. 네, 이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 따라 학교 가고 남 따라 그렇죠. 뭐 대학 네.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주관이 좀 부족해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가 잘 맞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본인의 객관화가 조금 덜 돼 있다. 그 대신 역량은 뛰어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도충이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좀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약간 절박함도 없고.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을 제가 좀 봤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우유부단해지는 경우가 좀 있게 되는. 뭔 상관이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별건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라 해야 되냐. 본인이 주도적으로 뭘 하자 이게 아니라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뭐 한대 같이 하자, 같이 가자, 누구랑 놀다 와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주관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것 같다라는, 리더십을 발휘할 환경이 좀 적었다. 맞아. 그건 맞아요. 리더십보다는 약간 팔로우십들이 좋은지. 네. 이런 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뭐 학회장, 뭐 동아리장 이런 거 잘 안 하시거든요. 학생회 거기까지. 학생회까지 학생회에서 부서원 어. 드러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분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을 조금 겪을 일이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생각보다 잘 다니세요?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냥 역량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근데 회사 생활은 약간 주관이 없어요. 잘 다니는. 시키는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네. 하면 잘하는 게 회사 네. 생활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근데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되는 게, 일단 친구 따라서 가요. 친구가 이직하면 자기도 이직해. 진짜 중증이 있어요. 이런 중증 분들이 있어요. 주관에 가지고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력서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배치충 만나면 좋은 기억 가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 아들이 파도충이다 네. 라고 하면 진짜 어느 지역을 갈지 그렇죠.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네.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맹모 삼천지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정충 만나면 강소기억 가는 거고, 정석충 만나면 둘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원 동기는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찝어주면서 막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보통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들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기업 내부자가 있으니까 그죠. 내가 그 기업이라든지 그 산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쓰는 취준생들보다는 네. 그냥 그 직무까지 너무 통달한 네.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약간 자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렇죠. 약간 얘기가 네. 부족해요. 본인 자존감이 아까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를 좀 줄이고 이 회사가 얼마나 좋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를 중심으로 쓰시는데 본인 이야기를 좀 더 해줘야 된다. 본인이 잘한다. 나는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저희가 봄날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걸 어떻게 명해야 될지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실 이것도 잘 맞다고는 생각 안 나는데 그냥 그거예요.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뭘 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너 요즘 뭐해? 아니면 너 돈 어떻게 벌으라고 하면 뭐 그런 게 있어? 말을 다 퉁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전업 투자자분들 좀 있으시고 맞아요. 좀 알 수 없는 경로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타트업이라든지 네. 뭐 근데 바쁘긴 엄청 몰라요. 바빠요. 근데 저도 여기 유형이 몇 명 있긴 한데 몰라. 네.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계속 뭐가 발전을 해요. 바빠. 근데 뭘지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좀 행운을 맛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그마한 행운부터 내가 뭘 해봤는데 이게 돈이 되더라. 아니면 뭐 공모전, 프로젝트 중에서 갑자기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이런 분들이 경영학과에서 약간 그런 옛날에 무슨 뭐 창업 공모전 이런 걸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추천을 받고 무슨 지원금을 따고 이러니까 이게 되네? 하셔서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행운이라 하죠? 실력이 아닌가요? 이건 실력인데 앞서 말했던 행운은 이것과 좀 다른 결의 행운들 있잖아요. 주식을 했는데 갑자기 그거 첫 주식이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들 있잖아요. 뭐 우연히 무슨 쿠폰을 했는데 이게 당첨이 됐다.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그게 돈이 되더라. 뭐 이런 신기한 루트를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행운이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공식이라고 그렇죠, 생각해버리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남들의 길을 따라가기보단 그렇죠. 내가 해봤는데 됐어. 네. 이게 됐으니까 나는 이 길로 계속 해볼래. 그렇죠. 라고 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누굴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길을 개척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저희 잘 몰라요. 네,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유형이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행운이 다다랐을 때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회사하고는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백지충과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간에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나는 스타트업, 나는 나가서 차릴 거야. 난 이걸로 뭘 어떻게 발전시킬 거야. 뭘 할 거야. 이런 생각들. 이게 돈이 되는데 근데 이 회사는 돈을 왜 이렇게 쓰지? 이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버는데?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지원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면접자 눈에 다 보여. 그쵸. 이런 스타일이 엄청 잘 보여요. 네. 이 사람이 회사에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약간 큰 기업의 뭔가 전문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좀 크지 않은 기업에서 좀 브로드웨이한 그쵸. 그런 일들을 맡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5년 정도 하시다가 거기서 또 허점을 발견해서 나가십니다. 순식간에 우리 회사 직원에서 고객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인생 한방인 유형이고 봄날이 오겠죠. 네. 왔으면 좋겠네요. 항상 봄날만을 바라보죠. 작년엔 좋았는데 내년에 이래서 좋을 것 같아를 막 입에 달고 사시는데 징징이들 많아요 되게. 이런 유형들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약간 자존감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엄청 강하죠. 자기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생각보다 남에 대한 얘기에 관심이 크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얘기는 좀 적은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나 싶은데요. 좀 과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자소서에 쓰지 말라고 하는 나열식 자기소개서 좀 많이 쓰시는 편이고요. 한 게 많아요 진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한 게 뭐 탄 수상 이것도 했다 저것도 많고, 했다 이렇게 근데 수상 내역이라는 게 사실은 뭐 서울시 무슨 대회 금상 입상 이것만 해도 8글자 13글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한 3개만 나열하면 순식간에 100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인 자기소개서를 잘 못 쓰세요. 그럼 그걸 알려주세요. 이런 유형이 만약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기소개를요? 본인이 이렇게 한 거에서 문제점을 분석을 해야죠. 왜 다시 회사로 돌아가게 됐는지가 이런 이력서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면접을 가서 이제 면접자가 물어봐. 너 계속 창업할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 대답을 못해. 그렇죠. 우물쭈물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막 창업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창업 얘기 너무 신나서 막 나는 창업에 다시 돌아갈 것처럼 막 신나서 얘기.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회사가 당신네 회사 같다. 그래서 당신네 회사에서 내가 입사를 했을 때 내가 했던 경험들이 너네 회사도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 내가 만들어왔던 인맥들이 너희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런 분들은 나름 전문성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어떠한 운영을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경력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너네 회사에 어떠한 파트너를 하려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지 경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하지만 그 전문성이라는 게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너네 회사 과장도 안 된다. 대리급도 안 된다. 난 신입이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기업은 기업이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표하고 자신감이라는 이 XY축을 네.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6가지 유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맞게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 뭐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해드리진 못했지만 일단 파도충부터 보면요. 좀 자신감이 없죠. 많이 없죠. 좀 없으니까 남들도 따라갈 거 네. 아니에요. 그죠? 목표도 그렇게 높지 않고 없어요. 자신감도 좀 주관이 없는 없다 보니까. 경우가 네. 많다라는 거고요. 안정충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마찬가지로 엄청 높은 거진 않아. 빨리 왜냐면 그만 빨리 벌면 취업을 네. 해서 돈을 벌겠다는 네. 입장이니까. 네. 그리고 목표도 높지 않은 편이 네. 많죠. 그리고 정석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고민이 됐어요. 자신감이 이 사람들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뤄내겠다는 것이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의 그냥 보통 수준의 자신감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목표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없다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너 왜 다른 직무는 안 써? 이것도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보면 나 그건 할 줄 몰라. 아니면 난 거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예 좀 두려움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분야, 다른 이런 회사, 다른 업계를 써보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좀 없다는 게 맞다고 그쵸. 생각해요. 내가 전공했던 거에서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쵸.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전공을 안 했던 거에서는 그렇죠.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겁이 있는 거죠. 겁이 네. 있다. 네. 배치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사실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은 내가 사실 대기업이 네. 1%밖에 못 간다고 해요, 네. 취준생이. 그렇죠. 근데 나는 갈 수 있다. 네, 무조건 간다. 난 된다. 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분들은 사실 저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자신감이 있는지도 모를걸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당연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자존감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쵸. 나를 네. 기업으로 증명을 하려는 그쵸. 거니까. 네.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뭐 그렇고요. 뭐 그돈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꼰대가 많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돈충분들이랑 얘기하면은 배치충 무시가 엄청합니다. 저 뭐 얼마 벌지도 돈도 못 버는 분들이. 게 정말 지겹네요. 저거 30살에 아반떼 타고 다닌다고 이거 엄청합니다. 네네. 네, 그돈충분들이 약간이나 허세끼가 있어가지고 네. 자신감 끝판왕이고요. 네. 목표도 높고 그리고 봄날충이 엄청난 이유가 그분들의 목표는 언젠가는 스티븐 잡스거든요. 나는 내일 당장 스티브 잡스 하실 분들이라서 잠재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중간으로 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봄날충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신감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파도충이나 안정충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 중간으로 네. 오면은 확실히 면접에서 통과하는 빈도수가 더 높아질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자기소개서에 너무 과다한 자신감은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조증이야? 이런 네. 게 좀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 없는 자신감도 그쵸. 우울해 보일 수가 있고 이게 사실 이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제일 헷갈리는 말들이 네. 면접 때 자신감이 있대 검소하게 해라.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딱 중간이라고 생각이 네.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어요. 목표도 너무 높으면 힘들어. 그렇죠. 왜냐면 현실과 목표 사이에 갭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목표가 너무 낮아도 자기의 실력을 다 끌어내지 못하는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네. 목표도 중간 수준, 자신감도 중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저희 성향이 둘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향은 조금 실드 쳐주려는 경향이 많았고 맞아요. 저희가 아닌 성향은 조금 비판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네. 뭐 좋고 나쁘고 없어요. 어차피 다들 취업에 성공을 해서 본인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누굴 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가 안 맞는 회사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1년, 2년 날리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네. 그렇게 안 되려고 약간 청개구리처럼 네. 하지 마시고 네. 자기에게 잘 맞는 거를 네. 찾아가라. 사실은 이게 인지하려고 하면은 자아성찰은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왜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써봤던 이력서를 쭉 펴서 보시면은 나는 이 기업 이런 위주로 썼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대기업 위주로 썼구나. 네. 난 직무 위주로 썼구나. 아니면 난 중견 강소기업 위주로 썼구나 이런 게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내 성향이 이런 거였구나. 네. 라고 인정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자소가 나온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마무리 하시고요. 네. 자,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